엄마! 거기서 당장 나와! 딸의 다급한 목소리는 병원 대기실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너무나도 이상했죠. 사위 혼자 전부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위가 건넨 작은 약봉지. 그녀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후배 간호사의 눈빛. 그리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경고의 진실. 당신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엄마, 이번엔 꼭 받으셔야 해요. 피곤한 것도 자꾸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딸 김나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권유였거든요. 장미경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68배 나이에 무슨 건강검진이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딸이 이렇게 걱정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받아보마. 장미경의 대답에 김나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평소 같으면 딸이 직접 데려다 줄 텐데 오늘은 사위가 나서서 모든 걸 준비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김나영이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장모님,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모시고 다닐게요. 사위 오세준이 자동차 열쇠를 돌리며 밝게 웃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다정한 모습이었죠. 아니, 너무 다정했습니다. 장미경은 뒷자리에 앉으며 사위의 얼굴을 룸미러로 살펴보았어요. 뭔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웃음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오세준은 계속해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요. 식욕도 없으시고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장미경의 가슴 한쪽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너무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게 섬뜩했거든요. 그런데 세준아, 나영이는 왜 못 와? 이런 날 딸이 함께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아, 나영이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오세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장미경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딸이 엄마 건강검진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더구나 미리 말도 없이 말입니다. 김나영은 평소에 자신을 극진히 챙기는 효녀였는데 오늘만큼은 왜 이렇게 무관심한 걸까요? 보건소에서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했던 장미경에게는 사람을 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직감이었죠. 누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인지, 누가 다른 속셈을 가진 사람인지 대충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위를 보고 있으니 뭔가 평소와 다른 점이 느껴졌어요. 장모님, 제가 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좋은 선생님으로 예약했어요. 검사도 꼼꼼히 받으시고 점심도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평소에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오늘만큼은 푹 쉬세요. 너무 친절했습니다. 너무 적극적이었어요. 오세준은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장미경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서는 게 이상했죠. 장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장모님, 혹시 요즘 보험 관련해서 뭔가 바뀐 거 있으세요? 갑자기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장미경은 고개를 돌려 오세준을 바라보았어요. 보험?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지? 아, 그냥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려고요. 나영이가 물어보라고 했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김나영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장미경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세준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고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대학병원에 도착하자 오세준은 장미경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각종 안내판들이 복잡하게 늘어서 있었죠. 장미경은 이런 큰 병원이 처음이라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오세준은 마치 이곳을 잘 아는 것처럼 능숙하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장모님.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냥 편하게 계시기만 하시면 돼요. 오세준은 접수 창구로 가서 직원과 뭔가를 주고받았습니다. 장미경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사위가 직원과 나누는 대화가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익숙해 보였거든요. 마치 이 병원을 자주 와본 것처럼 아니면 미리 여러 번 계획을 세워본 것처럼 말입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주변에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대부분 가족과 함께 왔더군요.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가 함께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니 더욱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딸은 오지 않았을까요? 장모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뭐 좀 가져올게요. 오세준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어요. 뭘 가져온다고? 아, 검사 전에 드시면 좋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미리 챙겨두라고 했거든요. 금방 올게요. 오세준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장미경은 혼자 남겨진 채 불안감을 달래려 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예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환자들을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니던 그때가 말이에요. 그때 한 간호사가 장미경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장미경 선배님이세요? 그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선이에요. 보건소에서 함께 일했던 이선이 기억나세요? 아, 선이야. 정말 오랜만이네. 여기서 일하는구나. 이선희는 장미경의 후배였습니다. 보건소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죠. 성실하고 똑똑했던 후배였어요. 반가운 마음에 장미경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선배님, 혹시 건강검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응, 사위가 데려다 줬어. 딸이 꼭 받으라고 해서 말이야. 이선희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오세준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봉지가 들려 있었죠. 이선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봉지가 평범한 약봉지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이거 드세요. 속 안 상하게 도와주는 비타민이에요. 검사 받기 전에 미리 드시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세준이 건넨 약봉지를 받아든 장미경. 그 순간 이선희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이선희의 눈빛에는 뭔가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장미경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장미경은 오세준이 건넨 약봉지를 손에 들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선희의 눈빛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후배의 표정에는 분명 무언가 경고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장모님, 왜 안 드세요? 빨리 드시고 검사 받으러 가야죠. 오세준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과는 달랐어요. 장미경은 약봉지를 들여다보았죠. 흰색 알약 2개가 들어 있었는데 뭔가 일반적인 비타민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이거 뭐라고 하는 약이지? 비타민이요. 그냥 종합 비타민이에요. 오세준의 대답은 너무 성급했습니다. 장미경이 보기에는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보건소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수많은 약들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장미경이었거든요. 저 알약들은 분명 비타민이 아니었습니다.
이선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세준의 행동이 점점 더 수상해 보였거든요. 그가 약봉지를 건네는 방식, 장미경을 재촉하는 모습,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선희는 과거에 비슷한 사건을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선배님, 잠깐만요. 이선희가 다가왔습니다. 오세준은 이선희의 등장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선배님, 제가 약 좀 확인해 볼게요. 병원에서는 환자분이 복용하시는 모든 약물을 체크해야 하거든요. 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비타민이니까요. 오세준이 서둘러 말렸지만 이선희는 이미 장미경의 손에서 약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알약을 자세히 살펴본 이선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거 비타민이 아닌데요? 뭐라고요? 장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선배님, 이건 수면제예요. 그것도 상당히 강한 용량의 수면제입니다. 이선희의 말에 장미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면제라니요. 왜 사위가 자신에게 수면제를 주려고 했을까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뭔 소리야? 그냥 비타민이라고 했잖아. 오세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어요.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세준아, 너 지금 뭘 하려던 거야? 장미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면서 쌓은 직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일이었어요. 장모님, 오해예요. 정말 비타민이라고 생각했는데. 비타민이라고 생각했다고? 약국에서 직접 산 거 아니야? 장미경의 추궁에 오세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거죠. 이선희는 재빨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선배님, 일단 이 약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나영희 씨에게 연락하세요. 나영희한테? 네, 지금 즉시요. 장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죠. 몇 번의 신호음 후에 김나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검진 잘 받고 계세요? 나영아, 너 지금 어디 있어? 회사에 있어요. 왜요? 회사라고? 세준이가 너 급한 일 있다고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김나영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일? 무슨 소리예요? 저 오늘 평상시와 다를 게 없는데요. 그런데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장미경은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세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확실해진 거죠. 그렇다면 왜 딸이 못 쏜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수면제를 주려고 했을까요? 나영아,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대학병원이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 지금 당장 와. 전화를 끄는 장미경은 오세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세준아, 너 대체 뭘 하려던 거야? 왜 나한테 수면제를 주려고 했어? 장모님, 정말 실수였어요. 제가 약을 잘못 가져온 거예요. 실수라고? 약봉지에 정확히 2알이 들어있었잖아. 이게 실수야? 이선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선배님, 이 약은 처방전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약이에요. 일반 약국에서 파는 게 아니거든요. 오세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장모님, 일단 검사받고 집에 가요.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요. 안 돼. 지금 당장 설명해. 장미경의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오세준은 시선들이 부담스러웠는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밖에서 얘기해요. 밖에서? 왜? 여기서 못할 말이야? 장미경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오세준과 단둘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이에요. 이선희는 재빨리 병원 보안요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선배님, 일단 여기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오세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벗어나려 했어요. 어디가? 전화는 여기서 받아. 장미경의 단호한 목소리에 오세준은 멈춰섰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계획이 틀어진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받은 오세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군가와 짧게 대화를 나눈 후 전화를 끊었어요. 장모님, 집에 가요. 오늘 검진은 다음에 받아요. 왜? 갑자기 왜 그래? 장미경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선배님, 그 약,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선희가 장미경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오세준이 전화를 받고 있는 사이 이선희는 재빨리 그 약을 분석해 보았거든요.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쌓은 경험으로 보니 이건 단순한 수면제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위험하다는 거지? 이 용량이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선희의 말에 장미경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위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건가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세준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어요. 장모님, 정말 집에 가야겠어요. 급한 일이 생겼거든요. 무슨 급한 일?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장미경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오세준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거든요. 세준아, 너 뭔가 숨기는 게 있지?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이선희가 조용히 장미경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배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저도 함께 갈게요. 이선희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장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준아, 잠깐만 기다려. 장모님, 빨리 다녀오세요. 오세준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미경과 이선희가 사라지자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화장실에서 이선희는 장미경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선배님, 저 사람 예전에도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몇 달 전에 이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노인분이 사위라는 사람과 함께 와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장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다행히 응급처치로 살아나셨어요. 하지만 그 사위라는 사람은 그 틈에 사라졌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노인분의 진짜 사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사기꾼이었다는 얘기네? 네, 그런데 그때 그 남자의 얼굴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확실해요. 같은 사람이에요. 이선희의 말에 장미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세준이 정말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건가요? 그럼 왜 나한테는? 내 사위인데. 그게 문제예요. 혹시 선배님 최근에 보험을 바꾸거나 새로 든 게 있어요? 장미경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아, 그러고 보니 몇 달 전에 오세준이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을 권했던 기억이 났어요. 있어. 세준이가 추천해서 생명보험을 새로 들었어. 수익자는 누구예요? 나영이로 되어 있을 텐데. 잠깐, 정확히는 모르겠네.
이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선배님, 지금 당장 나영이 씨에게 전화해서 여기로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해야 해요. 경찰까지? 네, 이건 살인미수예요. 장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나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영아, 너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대학병원 1층 로비로.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까도 오라고 하시더니. 설명은 나중에 할게. 그리고 나영아, 중요한 거 하나 물어볼게. 내가 최근에 든 보험, 수익자가 누구야? 보험요? 엄마가 든 보험은 제가 수익자로 되어 있을 텐데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야, 세준이가 추천해서 든 그 보험 말이야. 전화 너머로 김나영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준이가 추천한 보험이요? 그런 거 없는데요. 엄마가 새로 든 보험은 제가 알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장미경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세준이 몰래 보험을 들었다는 건가요? 나영아, 혹시 세준이가 내 명의로 뭔가 한 게 있을까? 그럴 리가요. 그런 중요한 일은 저한테 말했을 텐데. 확인해봐. 지금 당장.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정말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요. 나중에 설명할게. 빨리 와. 전화를 끊고 장미경은 이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희야, 나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위험해요. 하지만 나영이 남편인데. 선배님,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요. 이선희는 재빨리 병원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를 넣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두 사람은 오세준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세준이가 어디 갔지? 도망간 것 같은데요. 이선희가 주변을 둘러보니 오세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물어보니 급하게 나갔다고 하더군요. 선배님, 이상해요.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장미경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때 김나영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세준이는 어디 있어요? 나영아, 너 혹시 세준이가 내 명의로 보험을 들었는지 확인해 봤어? 확인해 봤는데. 엄마, 이상해요. 김나영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세준이가 엄마 명의로 고액생명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수익자가 세준이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장미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위가 자신의 죽음으로 돈을 벌려고 했다는 건가요? 그리고 엄마,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세준이가 며칠 전부터 계속 제게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도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 없었거든요. 이선희가 김나영에게 그간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면제 이야기, 과거의 유사사건, 모든 걸 말이에요. 김나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럼 세준이가 정말 엄마를 해치려 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이선희가 수면제 봉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CCTV로 확인해 보면 누가 어떻게 건넸는지 다 나올 거예요. 엄마, 이선희로부터 모든 상황을 들은 김나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이 친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거든요. 나영아, 진정해. 일단 상황을 정리해보자. 장미경이 딸을 달래려 했지만 김나영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엄마를 죽이려 한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김나영은 즉시 오세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에서는 계속 꺼져 있다는 멘트만 나왔어요.
전화도 안 받네요. 이 비겁한 놈이. 이선희는 병원 보안팀과 함께 CCTV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오세준이 약봉지를 바꾸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분명히 다른 봉지를 가져와서 바꿔치기 하고 있어요. 보안팀장이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오세준이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내 장미경에게 건네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그럼 이 약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이선희의 지적에 보안팀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방전이 필요한 약인데 분명 불법적으로 구한 거겠죠. 김나영은 CCTV 화면을 보며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다는 거네요. 나영아, 너도 속은 거야. 우리 모두 속은 거라고. 장미경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자신의 직감을 믿지 못했던 게 후회되었어요. 이선희는 과거 사건 자료를 뒤져보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몇 달 전 사건 기록을 찾았어요. 피해자는 70대 할머니였는데 사위라고 속인 남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하려 했던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됐는데? 다행히 간호사가 발견해서 큰일은 안 났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증거인멸하고 도망갔죠. 김나영이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때 피해자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연락처도 있어요. 이선희는 즉시 그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학병원 간호사 이선희입니다. 몇 달 전에 약물 사건 관련해서 연락드려요. 아, 그때 그 일 말이군요. 정말 끔찍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그 남자 얼굴을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어떻게 잊겠어요. 사진이라도 있으면 확인해 드릴 수 있는데. 이선희는 김나영에게 오세준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김나영은 휴대폰에서 오세준 사진을 찾아 이선희에게 보냈어요. 할머니, 지금 사진을 전송해 드릴게요. 확인해 보세요. 잠시 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저를 속인 사기꾼이에요. 김나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저 사람은 연쇄 범죄자예요. 장미경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을 걱정하는 마음도 컸어요. 나영아, 너무 충격받지 마.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엄마,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엄마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이선희는 경찰서에 추가 신고를 했습니다. 과거 사건과의 연관성이 확인됐으니까 더 철저히 수사할 거예요. 그때 김나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세준이었어요. 받을까요? 받아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김나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집에 없네. 오세준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자연스러웠어요. 세준아, 너 지금 어디 있어? 회사에 있지. 왜? 거짓말하지 마. 너 아까 병원에서 도망간 거 다 봤어. 전화 너머로 오세준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회사에서 회의 중인데. 그만해. 이제 다 알고 있어. 너 엄마한테 수면제 주려고 했던 거. 오세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나영아, 내 얘기 좀 들어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라고? CCTV에 다 찍혔는데 무슨 오해야? 그건 정말 실수였어. 내가 약을 잘못 가져온 거야. 김나영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수라고? 과거에도 똑같은 짓 했으면서?
과거라니 무슨. 다른 할머니한테도 똑같은 짓 했잖아. 이 연쇄 사기꾼아. 오세준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과거까지 들통난 걸 알았거든요. 나영아,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로는 설명이 어려워. 만나기는 무슨. 너 지금 당장 자수해. 나영아, 제발. 김나영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이 수사하겠지. 우리는 증거만 잘 보관하면 돼. 이선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아직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디서 지내지? 일단 제 집에서 며칠 지내세요. 안전할 때까지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김나영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도 당분간 혼자 있기 싫어요. 장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럼 집에 가서 필요한 물건만 챙겨올까? 아니요, 너무 위험해요. 나중에 경찰과 함께 가세요. 이선희의 조언에 장미경과 김나영은 그 자리에서 당분간 머물 곳을 정했습니다. 오세준이라는 위험한 남자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병원 보안팀은 이미 경찰에 모든 증거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CCTV 영상, 수면제 봉지, 과거 사건과의 연관성까지 모든 게 오세준에게 불리한 증거였어요. 그 남자 전적 있어요. 보험 사기, 상해 전가도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이선희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세준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가 나온 거였어요. 김나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가라니요? 세준이가요? 네, 몇 년 전에 보험 사기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어요. 그때도 노인분을 상대로 한 범죄였고요. 장미경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거든요. 그럼 나영이와 결혼한 것도 계획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선배님 같은 분을 타겟으로 삼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선희의 말에 김나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이 처음부터 어머니를 노린 사기꾼이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그럼 저한테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나영아, 너무 자책하지 마. 그 사람이 워낙 교묘했던 거야. 장미경이 딸을 위로했지만 김나영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결혼 2년 동안 보여준 다정함과 사랑이 모두 연기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선희는 경찰서에서 받아온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세준의 과거 범죄 기록이에요. 단순 사기가 아니라 상해까지 가한 전과가 있어요. 서류를 살펴본 장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6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고 수법도 비슷했어요. 가족으로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 약물을 이용해 의식을 잃게 한 후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이었죠. 이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다행히 모두 살아계세요. 하지만 몇 분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계시고요. 김나영이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결혼 기록도 있네요. 저 말고 다른 여자와도 결혼했었다는 거예요? 네, 3번이나 결혼했더라고요. 모두 비슷한 패턴이에요. 나이 많은 어머니가 있는 여성들과 결혼해서. 이선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나영은 구토를 하려는 듯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장미경은 딸을 따라가며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나영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엄마, 저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못 알아봤을까요? 그 사람이 워낙 교활했던 거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화장실에서 나온 김나영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오히려 단호해져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선희가 대답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밤 중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예정이고요. 그럼 세준이는 어디 있을까요? 아마 도주 중일 거예요. 하지만 오래 못 갈 거예요. 이미 사진이 전국에 배포됐거든요. 그때 김나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볼까요? 조심해서 받아봐. 김나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영아, 나야. 오세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김나영은 즉시 스피커폰으로 전화했어요. 세준아, 너 지금 어디 있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영아, 내 얘기 좀 들어봐. 오세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절망적이었습니다. 무슨 얘기? 더 이상 들을 말 없어. 나영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아서. 빚? 그래서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잠깐 재워놨다가. 김나영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만해.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나영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내가 다 설명해 줄게. 만나기는 무슨. 너 지금 당장 자수해. 이선희가 김나영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통화를 길게 끌어서 위치를 추적하라는 뜻이었어요. 세준아, 그럼 너 정말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야? 그런 게 아니야. 나영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고? 내 엄마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오세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나도 피해자야. 내 뒤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김나영은 의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라니?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조직이 있어. 나는 그냥 실행만 한 거고. 이선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너도 누군가에게 협박당한 거야? 그래. 내 가족들까지 위협받고 있어. 나영아,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김나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오세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일 수 있었거든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서 그 조직을 잡으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이미 내 뒤를 쫓고 있을 거야. 오세준의 목소리에는 진짜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세준아,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일단 숨어 있어야지. 이선희가 김나영에게 메모를 건넸습니다. 경찰에 연락하라고 쓰여 있었어요. 세준아, 경찰에 자수해. 그래야 안전할 거야. 자수하면 그 조직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오세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전화 끊어.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곧 전화가 끊어졌어요. 김나영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당황했습니다. 지금 뭐였죠? 다른 사람 목소리도 들렸는데. 이선희가 즉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지금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어요. 경찰에서 분석해 볼 거예요. 장미경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뒤에 조직이 있다는 건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제 사건이 더 복잡해졌네요. 이 영상이 증거입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형사 박민호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선희가 제출한 병원 CCTV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어요. 오세준이 약봉지를 바꿔치기하는 장면이 여러 각도에서 포착되어 있었거든요. 이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습니다.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장미경과 김나영, 이선희는 조사실에 앉아 형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나영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사님, 오세준이 전화해서 말한 조직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이선희의 질문에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도 수사하고 있어요. 사실 최근 들어 비슷한 수법의 보험 사기가 여러 건 발생했거든요. 형사는 파일을 열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전국에서 7건의 유사 사건이 있었어요. 모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약물 투여 시도였고 배후에는 고액 보험이 있었죠. 장미경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범죄로 보여요. 오세준은 그 조직의 말단 실행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김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세준이가 저와 결혼한 것도 그 조직의 계획이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미경 씨 같은 분을 타겟으로 삼기 위해 딸인 김나영 씨에게 접근한 거로 보여요. 형사의 말에 김나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형사님, 오세준은 아직 못 잡으셨나요? 이선희의 질문에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젯밤에 잠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누군가와 함께 있다가 다시 사라졌어요. 아마 조직에서 그를 보호하거나 통제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형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급한 통화를 마친 후 형사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방금 오세준이 체포됐습니다. 정말요? 김나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네, 인천 모텔에서 발견됐어요. 조직원 한 명과 함께 있다가 둘 다 체포됐고요. 장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이 끝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럼 이제 안전한 건가요? 일단은 그렇죠. 하지만 조직에 다른 멤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조심하셔야 해요. 1시간 후 오세준이 경찰서로 압송되어 왔습니다.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을 본 김나영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와 동시에 연민도 들었거든요. 김나영 씨, 혹시 남편과 대면하시겠어요? 형사의 제안에 김나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조사실에 들어온 오세준은 김나영을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나영아, 말하지 마. 내 말만 할게. 김나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세준아,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 우리 엄마도 당신을 친아들처럼 여겼고, 오세준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처음부터 우리를 이용할 생각만 했던 거지. 2년 동안 보여준 사랑도 다정함도 모두 거짓이었어, 나영아.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김나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조직에 협박당했든 뭐든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 우리 엄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 오세준이 고개를 들어 김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나영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신에게는 선택이 있었어. 경찰에 신고하거나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거나. 김나영이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세준아. 나는 이제 당신을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범죄자일 뿐이야. 오세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나영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조사실을 나온 김나영은 이혼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김나영 씨,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도 신청하세요. 피해 배상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재산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빚만 잔뜩 있을 텐데. 그래도 법적 절차는 밟아야죠. 이선희가 김나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나영이 씨, 힘내세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장미경도 딸의 손을 잡았어요. 나영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며칠 후 오세준의 조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범죄를 자백했어요. 조직의 다른 멤버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고요. 오세준이 자백한 내용에 따르면 이 조직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사의 설명에 장미경과 김나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조직을 잡는 데 도움이 됐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장미경 씨와 이선희 간호사님의 기지 덕분에 큰 범죄 조직을 해체할 수 있게 됐어요. 이선희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그때 직감을 믿지 않으셨다면. 그러게 말이야. 정말 아찔한 일이었어. 장미경은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았습니다. 법원은 오세준에게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조직범죄 가담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모두 검거되어 처벌받았어요. 김나영의 이혼 소송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오세준이 모든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쉽게 진행됐거든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김나영이 법원을 나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수갑을 찬 남자. 오세준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과거의 보험 사기 전력, 그리고 이번의 계획적인 수면제 사건까지 모든 증거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내가 왜 이 꼴이야? 나한텐 기회가 없었어. 법정에서 오세준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아무에게도 통하지 않았어요. 판사도 검사도 심지어 그의 변호사조차 그를 동정하지 않았거든요. 피고인 오세준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검사의 논고가 이어졌습니다. 김나영은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한때 사랑했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이는 교화 가능성이 희박함을 보여줍니다. 오세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야 깨닫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또한 피고인은 결혼이라는 신성한 관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사회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김나영은 검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결혼이 범죄 도구였다는 사실이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하기 전 오세준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오세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의 김나영과 장미경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변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을 해치려 했던 것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장미경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거든요. 나영아. 오세준이 김나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를 이용한 것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게 느꼈던 감정만큼은 진짜였어. 김나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이제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 나영아. 나도 피해자였어. 조직에 협박당해서 그만해.
김나영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피해자라고? 우리 엄마의 생명까지 당신의 피해자라고 생각해?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김나영을 바라보았어요. 당신은 선택할 수 있었어. 범죄를 거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지만 당신은 가장 쉬운 길을 택했지. 김나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해치는 것 말이야. 오세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나영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오세준에게 살인미수, 보험사기, 조직범죄 가담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오세준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15년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량이 가볍다는 반응이 더 많았어요. 법정을 나서는 오세준을 보며 김나영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잘 가. 오세준 다시는 만나지 말자. 오세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호송차에 올라탔어요. 법원 밖에서 장미경과 김나영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났네요. 그래, 이제 우리만의 삶을 살아보자. 이선희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선배님,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그때 제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선희야, 내 덕분에 살았어. 정말 고마워. 장미경은 이선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선희의 질문에 김나영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에요. 엄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거든요. 새로운 시작이라니? 네,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도시에서는 너무 많은 기억이 남아 있어서. 장미경도 동의했습니다. 나도 그게 좋겠어.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며칠 후 김나영은 이혼 소송을 최종 완료했습니다. 오세준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끝난 거였어요. 이제 정말 자유예요. 김나영은 이혼 확정 판결서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자유롭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해요. 이제 진짜 혼자가 됐거든요.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잖아. 장미경이 딸을 위로했습니다. 우리 둘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보자. 김나영은 어머니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진짜 가족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보험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오세준이 불법적으로 가입한 보험들이 모두 무효 처리됐고 기존 보험들도 정상적으로 복구됐어요. 이제 모든 게 정리됐네요. 김나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감옥에 수감된 오세준은 매일 후회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조직에서 그를 버렸고 가족들도 등을 돌렸어요. 정말 혼자가 된 거였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그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거든요. 우리 늦은 봄을 살아봐요. 몇 달 뒤 장미경은 작은 텃밭이 딸린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경기도의 한적한 동네에 자리를 잡은 거였어요. 김나영은 퇴직금을 정리하고 어머니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텃밭에 토마토 심었어요. 직접 키워봐요. 김나영이 흙 묻은 손을 털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이제 진짜 내 땅에서 내 인생으로 살아보자. 장미경도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도시에서의 복잡한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에 오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무엇보다 딸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아침마다 두 사람은 함께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상추, 토마토, 고추, 가지까지 다양한 채소를 심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죠. 엄마, 이거 보세요. 토마토 꽃이 폈어요. 정말이네. 얼마나 예쁘니. 소소한 일상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이선희도 종종 놀러 왔습니다. 병원에서 휴가를 내고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선배님, 여기 정말 좋네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그러게 말이야. 왜 진작 이런 곳에서 살 생각을 못했을까? 세 사람은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넓은 들판이 보였고 멀리 산들이 평화롭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나영희 씨는 어때요? 새 생활에 적응 잘하고 있어요? 이선희의 질문에 김나영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전보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럴 만하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장미경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영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그런 사람과 결혼한 걸 못 막아서.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몰랐던 걸요. 오히려 엄마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김나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런데 연락 온 거 없어요? 오세준한테서? 이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감옥에서 편지가 몇 번 왔는데 읽지 않고 다 버렸어요. 김나영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과거예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텃밭의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두 사람은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정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엄마,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어요. 정말? 어디 보자. 장미경이 달려와서 토마토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예쁘게 익어 있었어요. 우리가 키운 첫 토마토네. 따서 먹어보자. 두 사람은 갓 딴 토마토를 맛보았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달고 맛있었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그러게 말이야. 직접 키운 게 이렇게 다르구나. 작은 기쁨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무언가를 키워낸다는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여름이 깊어갈 무렵 김나영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였어요. 엄마, 오늘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책 읽어달라고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 우리 나영이가 인기가 많구나. 장미경도 마을 보건소에서 간간히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을 살려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해드렸어요. 오늘 할머니 한 분이 혈압약 복용법을 물어보시더라고. 설명해드리니까 정말 고마워하시네. 역시 엄마는 그런 일이 잘 어울려요. 두 사람 모두 바쁘지만 충실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가을이 되자 텃밭에서는 풍성한 수확이 이어졌습니다. 고추, 가지, 배추까지 온갖 채소들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엄마, 이거 다 어떻게 먹어요? 너무 많이 났어요. 이웃들하고 나눠 먹자.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네. 두 사람은 수확한 채소들을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고마워하며 다른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정이 쌓여갔죠. 겨울이 오기 전 김나영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생각해 보는데 여기서 작은 카페라도 열어볼까 해요. 카페? 네, 마을에 제대로 된 카페가 없잖아요. 책도 읽을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에요.
장미경은 딸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돈은? 퇴직금이 좀 있어요. 그걸로 작게 시작해 보려고요. 그럼 엄마도 도와줄게. 같이 해보자. 두 사람은 새로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거든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1년 전 그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봄과는 전혀 다른 봄이었어요. 평화롭고 희망찬 봄이었죠. 엄마, 텃밭에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이네. 벌써 1년이 지났구나. 두 사람은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새싹들이 돋아나는 텃밭이 보였어요. 엄마, 나 요즘 다시 웃게 됐어요. 진짜 웃음 말이에요. 김나영의 말에 장미경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 오랜만에 마음이 평안해. 엄마, 우리 정말 잘 살아왔죠? 그럼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이겨낸 거야. 장미경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늦은 봄을 살아보는 거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진짜 봄이 온 거였어요.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기대되는 그런 봄말이에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더 깊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